오늘은 이제 한글 2010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7번은 엑셀로 했고요. 오늘부터 5번은 한글로 수업을 합니다. 애국가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 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 줄이 밑에 밑줄이 쳐집니다 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걸 이제 글자를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알아서 떨어져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은 띄어쓰기가 되는데 운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4433 4442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제가 띄어쓰기를 강제로 막아 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 본 거고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워드는 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운율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입력하거나 수필을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그 도구라는 거죠, 도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엑셀은 글자 숫자를 쓰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도구였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아래 한글,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은 글을 쓰고 분석하는 기능보다는 글을 써서 보관하는 용도로, 전달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문서가 뭘까요? 문서란 문서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문서를 관리하자. 그럼 그때 문서는 뭐가 될까요? 뭐 손편지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공문서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공문서에 들어가는 문서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사진도 문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사진이라고 있죠. 청사진. 옛날에 뭐 조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한 거 있죠. 음성 녹음한 거. 동영상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문서예요. 그런데 팩스 있죠. 팩스를 우리말로 모사전송이라 그래요. 모사전송. 팩스를 통해서 수신한 문서는 복사를 해서 원본은 파기 후 복사본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팩스 용지 아세요? 돌돌돌 말려 있는 거? 우리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하면 영수증 쭉 말려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의 단점이 뭐냐면 빛을 받으면 바래요. 거기에 화학 성분이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요즘은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손으로 만지면 화학 성분이 묻어서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는 뭐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왜 영수증을 안 줘? 주면 되지? 왜 안 줄라 그러지? 라고 저도 뭐라 그랬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화학 연료가 들어있어서 만지면 안 좋으니까 만져서 가져가실래요? 라는 의미로 묻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영수증은 발행이 됐으니까 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회피할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는 만질까봐.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영수증을 안 받는. 그런데 팩스도요. 일반 A4 용지로 인쇄돼서 받는 팩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복사 안 해도 되죠. 자체가 그냥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되는 거니까는. 근데 그 팩스 전용지는 좀 그런 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팩스를 받으면은요, 그걸 그대로 복사하세요. 그 순간 복사를 해서 원본은 뭐 보관해 두셔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복사한 A4 용지를 가지고 서류를 처리한다 이런 얘기는 관리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본 거고요. 자, 그러면 문서를 생산하죠. 문서를 생산한다 그러죠. 착각 사진 찍었어. 그럼 그게 문서 생산한 거예요. 문서 생산의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달. 이거 봐. 전달. 두 번째는 뭐다? 보존. 보관. 보관은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걸 보관이라고 하고요.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보존한다 그래요.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파기할 건지 없앨 건지 계속 보관을 할 건지 묻거든요. 보존한다 그래요.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보존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역사를 남기려고. 그래서 문서를 생산하는 목적은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전달의 목적과 보존의 목적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굳이 보존의 목적이 없이 전달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 만족도 조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어요. 얘는 보존의 목적이 아니죠. 그냥 강사 선생님들한테 전달의 목적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출석부는 어떻게 돼 있죠? 전달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보존의 목적이 더 커요. 얘는 3년간 보존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석 결과를 3년간 보존해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손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심정이 이렇구나 전달한 게 아니죠. 전달도 했지만 내 편지 죽을 때까지 갖고 계시오 이런 얘기지. 그런 거잖아요. 보면 간혹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일기는 전달의 목적보다는 보존의 목적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도 하고 뭐 이 의미가 없으면 문서를 만들지 않죠. 둘 중에 뭔가 하나 걸리니까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국가라고 입력을 한 거는 왜 입력을 해본 거예요? 그건 연습이야. 연습이고 없앨 것 같으면 없애도 되는 거죠. 근데 문서를 생산할 줄 모르면은 뭘 못하니까는 연습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고두고 써야 돼 이거.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여기 가서 저장을 하죠. 처음 저장할 때는 저 상단에 보면 빈문서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빈문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아이콘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요. 최초 저장할 때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국가라고 떴어요. 전 안 건드렸는데 여기 문서 제목에 애국가라고 써 있어. 첫 줄에. 그러니까 분명히 컴퓨터는 아, 이 사용자가 요거를 제목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처음에 누르면은 이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저장하면 되죠. 그럼 저장이 되고 나면 뭐예요? 애국가라고 이름이 붙어요 위에. 일단은 얘는 어떤 거는 됐다? 전달의 목적은 됐어요. 누구한테? 내 컴퓨터한테. 다른 말로 말하면 보관의 목적이 된 거죠. 자, 제가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그러면 전달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고쳤어요. 얘를 블럭 잡아서 뭐 글자를 크게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꾸몄단 말이야. 글꼴도 바꿀 수가 있죠. 이 정도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엑셀 배운 실력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죠? 저장을 누르죠. 저장을 누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저장만 해줘요. 왜? 아까 이름이 있었잖아. 애국가라고 이름을 넣었잖아요. 굳이 저 이름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엑셀도 그렇게 하는 거고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은요. 한글 2010을 실행하는 방법은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원래 바탕화면에 있어요. 엑셀은요.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설치가 안 됩니다. 아이콘이. 근데 한글은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설치가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삭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제일 밑에 한글과 컴퓨터라고 있어요. 폴더가.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한글 2007은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이라고 나오는데 한글 2010은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글 2010 뭐 그게 한컴 오피스든 뭔 오피스든 간에 한글 2010 클릭하면 실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글 2010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콘이 또 생성돼요. 본래는 바탕화면에 안 놓이는 게 좋은 건데 초보자들은 뭐가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은 한글 2010이 여기 있던 아래에 있던 간에 어딘지 나타나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요.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했다는 흔적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흔적을 다 지워야 되기도 하지. 비자금 관련해갖고 여기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하잖아요. 그런 거는 제거해야지. 근데 이 목록에서 제거되면은 요 아이콘이 제거되는 거고 얘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얘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제거하려면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제거하면 애국가가 제거됐고 요거 제거하면 여기서도 제거가 되고, 보통 컴퓨터는 클릭 아니면 더블 클릭 아닙니까? 더블 클릭하고 클릭하고,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옵션 선택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제거하면 보이고. 2007년은 귀약성가 이거 하나만 했다는 것 같은데 2007년 잘 안 했나 봐. 2010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국가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자,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한글 2007이 한글 2007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출시가 됐어요. 한글 2010은 2009년 10월 9일 한글날 출시가 됐어요. 한컴은요, 한글을 새롭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런칭을 할 때 한글날 출시를 해요.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이번에 2016년 버전은 2016년 버전은 한글날 하지는 않았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항상 한글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1.0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대학 2학년 때 만들어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둘이서 같이 개발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단기 복무했어요. 6개월. 단기 복무 갔다 오면 우리 이거를 하자, 판매하자 그랬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방이죠. 방이 간 사이에 친구가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나왔어? 난리가 났죠.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없으니까 외국 거를 수입해서 썼었어요. 불편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뭐 한글, 훈글이라 해서 훈글. 한글이라고 발음을 못하니까. 왜? 생김새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훈글, 아래야 한글인데 잘못 들어서 아리랑 한글도 있었어요. 아래아 한글인데 이거를 훈도 아니잖아. 훈은 우인데 이거는 후처럼 생겼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근데 히읗 써보세요. 지금 아를 두 번 누르면 돼요. 아를 두 번. 그럼 아래 아가 돼요. 그러니까 나랏 말싸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R을 두 번 누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래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있어. 외국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1919년 아 1910년인가요? 조선어학회, 지금 한글학회에서 아래 아를
대한민국 글자에서 빼겠습니다라고 해서 문법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1990년, 89년인가 90년에 이찬진이가 아레아를 부활시킨 거예요. 굉장히 좋죠. 재밌죠? 네,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잘 되세요? 네. 자, R을 두 번 누르면 아가 아래아로 가요. MS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그런 거 없어요. 웃기는 건 더 뭔지 아세요? 한컴소프트사라는 회사 있잖아요. 한컴소프트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런 거야. 왜 A가 두냐? A가 왜 두 개였을까요? 아래야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 소프트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컴으로. 이거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몰라. 왜 A를 두 번 누르는지. 아까 두 번 누르면 아래아가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도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였죠. 자, 2007년 버전이 나오고 나서요. 엑셀, 파워포인트, MS가 2007이 나왔어요. 근데 2007 버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엑셀에서. 일반적인 메뉴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요.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은요. 메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옛날 메뉴예요. 옛날 메뉴. 자,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메뉴가 기본이었었는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누르면 밑으로 펼쳐졌었죠. 그게 지금처럼 보이는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펼쳐지는 메뉴가 엑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2007년에. 근데 아래 한글은 그 전에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고 2010 버전 나오면서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옛날 버전 공부하시는 분은 요 화살표 누르면 돼요. 이건 옛날 메뉴 방식이고 글자를 누르면 새로운 메뉴 방식이고 두 가지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2007하고 2010하고 메뉴 순서나 구조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도 입력이 있거든요. 2007도 입력이 있고 여기도 입력이 있거든요. 입력에 가면 이 순서는 다를지라도 입력하는 기능은 다 들어있어요. 2010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2016이라고 버전을 만들지 않고 한컴 네오, NEO라고 하는 뉴라는 개념의 새로운 한컴이 한글이 나왔어요. 예. 역사가 깊어요. 역사가 깊어요. 예. 자, 글 쓰는 나는 이 안에 있고요. 근데 글 쓸 때 이렇게 글을 쓰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글을 쓰셨나요?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보기라는 메뉴 가서 보시면 엑셀은요 그냥 줄칸이 쳐져 있죠. 그냥 거기다 입력하면 되는데 아래 한글 이름 문서를 작성할 때는요 여백 없이 알맹이만 보고 할 거냐 여백도 같이 놓고 보면서 글을 쓸 거냐 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왼쪽에 여백이 있죠.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에도 오른쪽에도 저 밑에 하물며 아래쪽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을 같이 보면서 글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작게 보이니까는 에이 여백 보지 마. 글만 볼래. 그래서 여백을 빼고 보는 방법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꼭 여백을 보여야 될 때는 봐야만 되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릿말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여백이 자동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때는 이거 뭐 그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글씨가 작잖아요. 그래서 여백을 빼고 보여드리면 글자가 아무래도 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엑셀하고 약간 달리 보통 메뉴는 상단에 놓여 있고요.
엑셀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요. 첫 줄. 이 메뉴판에 보이는 메뉴 말고 그 밑에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엑셀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엑셀은 자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어요. 다 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메뉴는 홈에 있다 그랬죠? 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요. 홈이라는 메뉴가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밑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한 줄? 가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홈 메뉴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놓고 보는 메뉴가 기본 메뉴예요. 그 기본 메뉴. 기본 메뉴만 볼 수도 있고요. 기본 메뉴만 볼 수도 있고 서식 메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서식이네. 서식 메뉴고 위에 있는 건 기본 메뉴고. 그러니까 요 메뉴를 나는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요건 보셔야지. 마찬가지로 여기 메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요. 또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고. 근데 저 끄트머리에 있는 화살표 있어요. 올라가고 아니 메뉴가 안 나타나. 약간 달라요. 엑셀하고 약간 다른 게 기본 메뉴 여기 위에 있는 요 메뉴판에 있는 메뉴하고 그 아래줄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메뉴 있잖아요. 요게 좀 하나 더 있다라는. 그래서 블럭 잡고 엑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블럭 잡고 홈에 와서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했었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항상 어디 가더라도 어느 메뉴판에 가 있어도 항상 여기는 보이더라. 글자의 크기를 바꾸고 글꼴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항상 있더라. 좀 수월할 수 있다. 엑셀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눈금자가 보여요. 위에 눈금자 보이시나요? 1, 2, 3, 4 그 눈금자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센티메타 눈금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까지 인쇄하면 11cm. 여기 11cm에 걸쳐 있지 않아요? 11cm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럼 얘를 인쇄하고 나서 프린터로 재보면 프린터 인쇄한 거를 자로 재보면 이 글자가 몇 cm다? 11cm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애국가란 글자를 이거 2cm가 좀 안 되죠. 그렇죠? 2cm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출석부에 있는 이게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가 과목 명칭이 들어가는데 과목 명칭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2cm 안에 넣어야 돼. 그럼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로 인쇄하고 다시 재봐야 되잖아. 근데 아래 한글은 어때요? 블럭 잡고 글자를 크게 해. 크게 하는데 얘가 몇 cm까지 가야 돼? 12cm니까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아주 더 크게 해도 되겠네. 얘는 지금 5cm 밖에 안 들어왔잖아. 높이는 약 2.5cm, 2cm 정도 더 왔죠. 여기 2cm 눈금이. 그럼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자로 안 재봐도 5cm, 2cm 정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기능이에요. 눈금자의 기능이. 되게 편해요.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눈금자는. 엑셀이 눈금자가 의미가 없어서 안 나온 것 뿐이고요.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은요.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엔터 표시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엔터 표시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엔터 표시가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보시면은요. 보기 표시 숨기기 그룹에 가시면은 문단부라는 게 있어요. 문단부를 선택을 하면 엔터 표시가 보이고 문단부를 해제하면 엔터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엔터 표시가 안 나타나니까 깔끔하게는 보이는데 엔터 표시가 있는 게 문서 작성할 때는 도움이 돼요. 보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고요. 조판본은 안 보셔도 돼요. 조판본은 현재는. 그러니까 위에 2개, 아래 2개 뭐 다 체크되어 있어서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조판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스페이스바 눌렀다는 기호가 보이거든요.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때는 조판부를 빼시면 되고, 아니야, 난 조판 스페이스바도 다 봐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쪽번호를 넣어주세요. 쪽번호. 잠깐 보여드리면 쪽에 가서 쪽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데요. 조판부를 안 보면 쪽번호는 밑에 있어요. 쪽번호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쪽번호 보이죠? 1쪽 이렇게 1하고. 근데 이 쪽번호를 내가 고치고 싶어. 없애고 싶어. 근데 여기를 아무리 두들겨봤자 못 고쳐요. 쪽번호는 안 보여요. 결과만 보이고 명령이 안 보인다고. 여기 쪽번호나 글자가 안 보이거든. 그럴 때 조판부를 보시면은 여기 있어 쪽번호. 그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난 오른쪽에 뺄래, 아니 위쪽에 뺄래, 그럼 위로 나타나고. 근데 조판부가 안 보일 때는 얘를 고칠 수가 없어, 위치를. 그때는 조판부를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거든, 화면에는. 그리고 삭제하실 때는 블럭을 잡아서 삭제하시면 당연히 쪽번호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려고 조판부를 많이 봐요. 현재는 안 보시는 게 오히려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껌뻑껌뻑거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책에서는 커서 11페이지 꼭대기 보면 커서라고 돼 있죠? 껌뻑껌뻑거리는 걸 커서라 그래요.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커서가 그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책에는 11페이지에 한글 2010 첫걸음이라고 글을 썼는데 엔터 표시가 안 보이죠? 이 책의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를 안 해놓은 거예요? 문단부호를 안 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글 2010을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문단부호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봅시다 그런 거지. 봅시다. 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은 얘를 굳이 저장해보라 그래서 저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애국가를 써서 저장한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도구. 저 끄트머리에 도구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하고 도구 옆에는 펼침 목록 메뉴를 눌렀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가급적이면 메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리본 메뉴라는 거 펼침 목록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사용자 설정 일로 가래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도구 옆에 가시면 도구를 누르면 여기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지 않나요? 여기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도구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사용자 설정 가나 환경 설정 이렇게 도구라는 메뉴 눌렀을 때 보이는 사용자 설정이나 환경 설정이나 같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아셔야 편해요. 자, 사용자 설정에 가시면은 일반, 스킨, 도구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10을 쓰시던 분이 2007을 사용하시던 분이 2010을 처음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색감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는 이질감을 느껴요. 습관 있잖아, 습관. 나는 항상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빵 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빵 먹거나 밥 먹거나 똑같은 건데. 이게 자기 습관대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옛날 테마 있어요. 옛날 테마. 여기 프로그램 테마 중에 2010 말고 2007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그리고서 얘를 설정을 하면 이게 옛날 2007 사용하던 화면처럼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닫으시면 계속 누르면 언젠간 닫혀져요. 언젠간 닫혀져. 근데 그냥 도구에 가서 메뉴판도 이상해졌어요? 옛날 메뉴예요. 기껏 2010을 쓴다 그래놓고 옛날 2007처럼 쓸 거라면 뭐하냐고.
자동차 사놓고 종일 뛰어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의미 없잖아. 짐 지고 가려고 자동차 샀는데 짐 지고 뛰어다녀. 이거 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에 가서 다시 사용자 설정에 가서 얘를 2010으로 돌려놔야지. 2010으로. 그래야 저 메뉴판 자체가 새로운 메뉴판에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시험을 2007로 본대. 근데 우리 집은 2010이 깔려 있거든. 2007로 공부하려면 2007을 따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테마를 2007로 바꿔놓으면 2010도 2007처럼 메뉴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게 좋지. 시험 공부할 때는. 그러다가 다시 2010으로 공부할 때는 테마 환경을, 사용자 지정을 바꿔서 2010으로 돌려놓으면 이상 없는 거죠. 아래 한글은 그런 기능이 강해요. 서비스 차원에서 되게 편해요. 자, 이거는 뭐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18쪽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윈도우 워드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MS 워드를 굳이 안 써봐도 MS 워드 형태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MS 워드는 아래 한글처럼 워드 프로세스니까 그게 가능한데 엑셀 환경으로 바꿔라 이러진 않겠지. 균형이 다른 애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문서를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산을 할 때 전달, 보존 다 좋다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멋지게 해야지. 멋지게 만들자 이거지. 만들긴 만들었는데 구질구질해, 지저분해, 못 알아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지 선택, 여백 이런 걸 우리가 좀 맞춰봐야 돼요. A4 용지만한 걸 할 건지 A5 절반만한 걸 할 건지 B5 A4 용지보다 좀 작은 거 있거든요. 그 B5로 할 건지 아니면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관제엽서 있죠. 엽서 아시잖아요. 엽서. 그 엽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프린터에다 집어넣고 엽서로 인쇄하면 돼요. 예전에 다 손을 썼잖아. 엽서를. 자, 용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엽서 용지로 할 건지 인화할 거 인화. 제가 쓰는 프린터기는 일반 인쇄도 가능하지만 사진 인쇄하는데 적합한 프린터기거든요. 그러면 사진 인화지에다가 인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4 곱하기 6인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면 10에 15cm, 10cm에 15cm 이런 거. 그만한 용지를 집어넣고 제가 글을 쓸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거를 인화지로 인쇄하고 싶어. 사진처럼. 그러면 용지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쪽에 가시면 쪽 세로 문서로 만들 거냐 가로 문서로 만들 거냐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세로 문서냐, 세로 문서는 말 그대로 세로 문서 이거예요. 이렇게 인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가로 문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가로니까는 종이가 이렇게 가로로 찍히는 거예요. 대략 어떤 거 아시겠죠? 그렇죠? 출석부는 지금 가로로 되어 있고요. 출석부는 가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용지를 선택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쪽에 가서 세로인지 가로인지. 그런데 여백을 보시면 여백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백이 3cm예요. 왼쪽이 0, 1, 2, 3, 3cm. 오른쪽도 어떻게 됐어요? 16, 17, 18. 본문은 15cm예요. 왼쪽에 3cm, 오른쪽 3cm. A4 용지가 가로가 21cm거든요. 근데 왼쪽에 3cm 띄우고
오른쪽에 3cm 띄우고 본문은 15cm 쓰겠다라는 얘기죠. 머리 띄우고 꼬리 띄고 몸통이 먹을 게 없어. 그럴 때는 쪽 여백에 가서 쪽 여백을 좀 좁게 합시다 라고 하면 좁아져요. 쪽 여백에 가서 에이 여백을 좀 많게 합시다. 글자는 뭐 적게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여백을 만들어 봐라. 그럴 때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여백 설정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F7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F7번. 여기다 F7번을 떡하니 누르면 바로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F7번 눌러서 여백을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외워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보기에 가서 어떻게 볼 건지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고, 쪽이니까 종이로 인쇄되는 내용이 쪽이지 않습니까? 그 쪽에 대한 내용을 내가 가로로 볼 건지 세로로 볼 건지 아니면 쪽 여백에 가서 내가 여백을 직접 설정할 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4 용지가 아니라 나는 A5 용지로 할 거야. A5. A5는 뭡니까? A4를 한 번 더 접어서 자른 거야. 반. A4 용지를 반 자르면 그게 A5고 한 번 더 자르면 A6, A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2배 많은 게 A4, 3죠. A3. 여기 보면 A4, A5 이런 거 보이시죠? 본래는 A0가 있어요. A0. A0라는 전지가 있어. 전지. 그 전지를 한 번 접어서 자르면 A1 한 번 접었다고. 한 번 접고 또 접었어. 2번 접었죠? 2번 접었으니까 4장 나오잖아. 그 A2. A4는 뭐예요? A0란 종이를 한 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고 4번 접은 거야. 그게 지금 요만한 사이즈예요. 그 뜻입니다. 근데 A도 있고 B도 있어요. B가 더 커요. A보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직접 정할 거야. 사용자 정의. 어떨 때? 교회 주보. 교회 주보는 보통 제가 다니는 교회는 3단이에요. 3단. 어디는 2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3단도 이렇게 옆으로 길어요. 그러면 이런 용지를 제작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인쇄소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직접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든요. 주보를. 그럴 때 너비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걸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하면 딱 자기 마음에 드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A4 용지 많이 쓰니까 A4 국배판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거고요. 왼쪽에 여백, 오른쪽에 여백,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 이런 여백들이 보이는데 머릿말 꼬릿말도 있네요. 여백 중에는 좌우 상하 여백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여백도 있고요. 제본이라는 것도 제본. 제본은 이거예요. 우리 책 보면 왼쪽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떡제본이라 그래. 일명 본드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풀칠돼 있잖아요. 이렇게 제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스프링 제본이라서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로 막아놓은 뒤에 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본문에다 글을 썼는데 쓴 글자가 구멍 뚫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제본을 나는 3mm를 주겠다라고 하면 홀스 페이지는 왼쪽에 구멍이 뚫리는 거고 반대로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구멍이 뚫리겠죠? 그래야 서로 앞뒤로 인쇄됐을 때 제본이 맞아야 글자는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제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낱장으로 인쇄하잖아. 양면 인쇄하세요? 한 면만 인쇄하세요? 보통 한 면만 인쇄할 땐 제본 안 하시면 돼요. 양면 할 때 양면도 인쇄를 해놓고 위에다 묶을 거냐 왼쪽에 묶을 거냐. 위에다 묶을 거는 안 해도 돼요. 왼쪽에 묶어가지고 책처럼 만들 거냐 이거지.
그때는 제본을 만들어주는 게, 영역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위, 아래 여백은 뭔지 아시겠죠? 왼쪽, 오른쪽은 왼쪽에, 지금 우리 책도 어때요? 보세요.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책 넘기면. 왼쪽에도 좀 여백이 있죠?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잖아요. 모든 문서가 여백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 꼭대기부터 글자를 써본다고 생각해봐. 답답해. 그런데 머릿말 여백과 꼬리말 여백은 뭐냐면요. 우리 책을 보시면은 오른쪽이나 왼쪽 하단에 쪽번호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무슨 메시지가 찍혀 있어요. 제 몇 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왼쪽에는 한글 2010 하고 써 있잖아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꼬리말 여백이라고 그러고 꼬리말 영역이라고 하고, 그게 위쪽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 위쪽에. 그럼 머릿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책에는 머릿말은 안 보이죠? 꼬리말만 있잖아요. 문서에 꼬리말만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말만 지금 한 거예요. 이 책은. 그러려면 글 쓸 때 아래 여백 따로 있고 밑에 바닥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머릿말 꼬리말 안 할 거야. 그럼 머릿말 꼬리말 0으로 만들면 돼요. 꼬리말 0으로 하시면 위에는 2cm 띄우고 아래는 1.5cm 띄우는 거죠. 15mm 20mm니까. 공문서라면 공문서는 위쪽이 무조건 30이에요 30mm예요 공문서는. 왜 저 위에 많이 남길까요? 구멍 뚫어서 묶으려고. 왼쪽은 2cm 20mm고요 오른쪽은 15mm예요 15mm. 아래도 15mm예요 이게 공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이 2cm고 오른쪽이 15cm 15mm예요 여백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놔야 안에다가 우리말로 40자가 들어가요. 여백을 맞춰야. 공문서는 우리말 40자, 영문 80자를 넣어야 돼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위에는 왜 많이 넣느냐? 구멍 뚫어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여러 장 묶이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게 이제 공문서 규격에 맞춰서 이제 한다는 얘기고, 물론 공문서를 만들려면 글자의 크기나 글꼴의 형태도 바꿔야 돼요. 우리 10포인트죠? 10포인트라고 돼 있지 않나요? 위에? 공문서는 12포인트로 써요. 글꼴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여튼 그런 룰이 있는데 우리는 공문서 쓸 일이 없으니까 뭐 제가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여백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그래. 논문을 써서 내야 돼. 근데 학교나 연구소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용지는 B5 용지로 만드세요. B5. 좌우상하 여백은 얼마로 하세요? 논문 쓸 때 정해져 있어요. 룰이. 그럼 그대로 맞춰야 돼. 글꼴은 뭐로 하세요? 크기는 얼마로 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자, 그렇게 해서 20페이지 보시면 그 쪽 설정, 뭐 페이지 설정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여백 설정하는 거. 가로 문서인지 세로 문서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본을 왼쪽에 달 건지 위쪽에 달 건지. 그럼 제본을 위로 할 거라면 그때는 제본을 써주면 그게 위에 붙는 거죠. 제본을 왼쪽에다 한쪽에다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본을. 책이 이렇게 돼갖고 스프링을 위에다 달아놓은 거 있잖아. 여기 달력 있네. 이게 달력 위에다 제본했잖아요. 스프링을. 이 뚫리는 만큼 제본 영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본 안 할 거라면 뭔 상관이 있어? 이건 뭐야? 양쪽.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본 안 할 거라면. 그리고 보통 왼쪽은 한 20에서 30을 띄우니까 제본에도 충분히 남아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21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화면 제일 밑에 한번 보실래요? 화면 제일 밑에. 화면 제일 밑으로 가시면 요 부분이 보여요. 요 부분. 요런 거 보이세요? 이거? 커져라, 작아져라. 거기 보니까 100 몇 퍼센트 이런 거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폭에 맞춰라, 쪽에 맞춰라, 쪽쪽쪽쪽. 한쪽으로 봐라, 두 쪽을 봐라. 근데 두 쪽 보려고 봤더니 지금 한 페이지밖에 입력 안 했잖아. 그러니까 두 쪽이 안 나오지. 여러 페이지를 놓고 작업할 때는 두 쪽 보기 해도 돼요. 아니면 자동 그러면 되고. 에이 몰라 그럼 한쪽. 여긴 지금 폭맞춤 하시는 게 있고 폭맞춤, 쪽맞춤. 그 다음에 크기도 요렇게 100%. 근데 100%고 뭐고 써놔서 폭맞춤을 딱 누르는 순간 그게 무시가 돼. 폭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화면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화면 폭에 맞춰서 글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보기에도 있어요. 보기에 가도 저 끄트머리에 가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쪽맞춤은 뭐예요? 얘가 종이 한 장이거든. 종이 한 장. 인쇄될 내용을 미리 보면서 글을 쓰겠다. 글자가 안 보이죠? 왜? 이게 세로용지잖아. 화면은 가로고. 그러니까 안 맞지. 그래서 보통 폭맞춤을 놓고 쓰시면 돼요. 폭맞춤. 그럼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을 꽉 채워서 글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은 폭맞춤을 쓰시면 글자가 또 너무 크게 나와요. 그때는 125%, 150%. 100%가 원래 글자대로 나오는 게 100%예요. 100%고 125%면 조금 더 커진 거고 150%면 절반 더 커진 셈인데 우리 모니터에서는 150%로 보시면 흉하고요. 폭맞춤을 보시는 게 좋고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 있잖아요. 넓은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폭맞춤을 쓰면 그게 또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이건 마음이니까.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렸다 놨다 돌리면 어떻게 돼요? 휠. 우리 엑셀도 화면 커지고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아래 한글도 그렇게 됩니다.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여기 컨트롤 키 그리고 마우스 휠 얘를 오르락 내리락 굴리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가서 아예 폭 맞춤을 딱 고정시켜 놓고 써도 되고. 바탕 쪽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서 전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양을 만들 때 쓰는 게 바탕 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배경 그림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문서의 배경 그림. 애국가니까 멋있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페이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페이지도 뭐 배경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배경 그림이 똑같이 들어가야지. 얘 따로 쟤 따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얘 따로 쟤 따로 들어가게 할 수 있지. 1페이지는 뭐 가을 그림, 2페이지는 여름 그림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똑같은 배경 그림을 넣어서 작업을 많이 하더라 이거지. 문서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쪽에 가시면 쪽이 인쇄되는 형태예요. 쪽. 여기 서식 옆에 쪽이라고 있잖아요. 없어요? 쪽이 없냐고? 있죠? 쪽에 가시면 여기 바탕 쪽이라고 있을 거예요. 바탕 쪽. 그렇죠? 그럼 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양쪽, 홀수 쪽, 짝수 쪽 뭘 물어보는데
아예 그냥 양쪽 만들기. 여기다가 뭐를 좀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저기 보시면 도형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그림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그림 이런 거? 그 옆에 또 뭐가 있나? 여기는 지금 바탕 쪽에 관한 메뉴예요. 바탕 쪽. 근데 편집 메뉴에 가보시면 또 다른 기능이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바탕 쪽에는 도형을 가져오는 기능, 그림을 불러오는 기능, 그거는 있는데 한컴, 아래 한글에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불러오려면 편집에 가서 그리기 마당. 입력에는 없나요? 입력에도 그리기 마당이 있습니다. 없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입력이죠, 메뉴가. 그 그리기 마당에 가서 여기 보면은 클립아트 그림도 있고 클립아트 이런 거. 이야, 시원하다. 이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림 마당에 가면 경제활동 그림도 있고, 뭐 계획표 그림도 있고, 동참하는 그림도 있고, 의사소통하는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그리기 조각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안 이쁘죠? 근데 여기 보면 뭐 미풍양속에 보면 사물놀이 그림도 있고요. 뭐 새참도 있어, 새참. 이런 그림도 있단 말이야. 이런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클립아트에 가면은 뭐 가족 그림, 경제활동 그림, 뭐 여기 세계화 그림, 배너 장식 그림, 배경 장식 그림, 배경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뭐를 넣고 싶으면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도형을 가져와도 돼. 동글뱅이 를 가져오고 뭐 여기 있는 뭐 네모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막 집어넣으래요. 집어넣으래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바탕 쪽에 가시면 바탕 쪽 닫기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쪽에 가서 바탕 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탕 쪽이라는 메뉴판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메뉴판 중에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있어요. 끄트머리에. 보이세요? 누르시면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가 지금 막 그려놓은 그림이 뒷배경으로 깔렸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잖아요. 후렴. 길이 보존하세 다음에 엔터를 막 쳐보시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이제 더 생기는 거죠. 페이지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바탕 쪽에서 제가 만든 거 있잖아. 그림 불러와서 꾸미고 막 대략 장난친 것들이 그게 그대로 배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배경이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배경이 바뀌면 막 정신없어 해요. 근데 난 여기다가 배경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입력을 해요. 그림을 입력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그림이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보시면 그림이 들어갔는데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밀려나갔어.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요. 글 앞으로, 글 뒤로 글씨가 이 그림 뒤로 숨었죠? 근데 그림이 어때요, 지금요? 너무 진해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 뭐랄까, 좀, 흐릿하게 만들어야 돼, 흐릿하게.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온 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는데, 이 그림은 못 건드려요. 이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은. 어디로 가야 돼? 쪽에 가서, 바탕 쪽. 쪽에 가서 바탕 쪽에 갔더니 기존에 그림 그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보세요. 이 그림을, 요 동글뱅이 네모를 지우고 싶어. 그럼 선택하고 지우면 돼요. 이것도 지우면 돼. 근데 A 다 지우고 싶어. 바탕 쪽 지워버리면 돼. 대신에 뭐를 선택하면 안 되고, 얘를 선택하는 순간 그 메뉴로 가잖아, 이렇게. 다시 바탕 쪽에 오면 있어요. 바탕 쪽 지우기. 지워버리면 됩니다. 배경 다 지워졌잖아. 새로 넣을까? 그럼 바탕 쪽 들어가서 양쪽이에요. 양쪽이란 말은 뭡니까? 홀수 쪽, 짝수 쪽 똑같이. 원래 홀수 쪽 따로, 짝수 쪽 따로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홀수 쪽이고 왼쪽에 있는 게 짝수 쪽인데 홀짝을 서로 따로따로 만들 수는 있어요. 기존 있는 사진 낼 수도 있나요? 자, 양쪽을 넣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내가 찍어놓은 디카로 찍은 사진 있잖아. 그걸 가져오려면 편집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던 바탕 쪽 자체도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림 클릭해서 여러분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 그림을 찾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요. 이런 사진을 넣어요. 그래서 넣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길이가 안 맞는 건 뭐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야지 뭐. 길이가 안 맞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뚱뚱해지나? 안 그래도 쇼다리인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배경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배경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로 펼칠 수는 없어요. 여백 때문에 여백. 이 여백을 줄이면 어떨까요? 얘가 배경이 꽉 채우겠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지금 배경 그림 하나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탕 쪽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몇 페이지마다 배경 그림이 깔리는 거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라? 다시 바탕 쪽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지우고 다른 그림으로 교체하던 에이, 바탕 쪽 안 할래. 그럼 바탕 쪽 자체를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빈 문서에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만 나오는 거죠. 자, 여백 설정하는 거나 바탕 쪽은 지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죠. 한번 29쪽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편지를 쓰고 싶어. 편지. 손편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편지를 쓰고 싶은데 편지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29쪽에 있는 그 섬 조그만, 섬이 그따구로 생겼대? 나무 한 그루 달랑했네? 하여튼 이런 섬 그림을 하나 놓고 글을 쓰면 걔가 배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글을 쓰면은 그 배경으로 편지지가 생성되는 거지. 그런 용도는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글을 빨리 입력하고 정확히 입력하는 연습을 해야지. 자, 일단 애국가는 저장한 거니까 내비두고요. 저장 명령 누르고 저 큰 X 말고 작은 X 누를 겁니다. 저 뒤에 있는 큰 X를 누르면 한글 2010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작은 X를 누르면 현재 거를 닫겠다는 얘기예요. 닫는 순간 어떻게 된다? 빈 종이 하나 나와야지. 이 끄트머리 요거 X 두 개 있잖아. 큰 X를 누르면 뭐야? 한글 닫는다는 뜻이고 글을 써놓고 나서 막 글을 써놓고 나서 작은 X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야, 너도 저장할 거니? 아니, 지워지고 새 종이가 나오는 거야. 아까 애국가는 저장했으니까 닫으니까 순간 어떻게 돼요? 저장했으니까 사라지고 빈 종이가 나오는 거죠. 자, 31쪽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써볼 겁니다. 결과는 30쪽처럼 만들고 싶어요. 30쪽 한번 보세요. 시커먼 별, 뜻이 좋은 사자성어, 하얀 별, 단금지게, 뭐 다문박식 이런 거 있죠? 이걸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별 그림 찾으시면 안 돼. 별 한 칸 띄고 뜻이 좋은 사자성어 써 있으니까 그냥 저처럼 이렇게 쓰세요. 지금 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런데 일단은 우리말을 먼저 쓰면 돼요. 그래놓고 한자로 바꾸든 안 바꾸든 나중 문제고, 요 뜻이 좋은 사자성어 앞에 뒤에 어떤 기호들이 있잖아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 별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거 찾는다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본문이 중요해요. 본문. 책에 글자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입력하는 연습보다는요, 내 옆에 있는 원고 보면서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글자가 안 보여서 3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우리말로 만면춘풍이라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자로 바꾸면 되는데, 길거리 가다가 딱 보니까 한자로 써 있잖아. 그러면 그게 한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우리말을 써야 우리말을 한자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한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획수, 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자에서 이걸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옥편 찾듯이. 근데 대부분은 그냥 우리말을 입력을 하고 한자로 바꾸는데, 책에는 우리말 옆에 한자가 병행 표기가 돼 있고, 어떤 거는 한자 옆에 우리말로 병행 표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한자로 단독 표기하는 것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자를 가급적이면 표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박학다식이라는 한자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박학다식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천자문 교재도 아니고, 천자문 교재는 당연히 한자로 써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한자를 표기하지는 않아요. 언론, 방송, 신문, 잡지 이런 데서는 안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연습이니까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간혹 보면 그래요. 전화기만 어떻게 입력해요? 하트는 어떻게 입력해요? 매번 질문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찾기 싫다 이 얘기죠. 찾기 싫으니까 강사 네가 빨리 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아, 처음에 모르니까는 물어보는데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봐요. 그 물어보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많이 열어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 기호는 어디 있나요? 저 기호는 어디 있나요? 질문하면 다 알려드려요.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본인이 못 찾을까봐 그런 거죠. 훗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집은 뭐예요? 뜯어 고치는 게 편집이고요. 입력은 뭐를 새로 넣는 게 입력이에요. 근데 입력에 가보면 저 끝에 문자표라는 게 보이고요. 편집이라는 메뉴도 가보면 저 끝에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편집은 뜯어 고치니까는 편집. 뭐를 넣는 것도 편집이잖아요. 뭐를 빼내는 것도 편집이지만 뭐를 집어넣는 것도 편집이라서 입력이라는 메뉴판에 가야 모든 게 집어넣는 기능이 있었거든. 근데 편집이라는 메뉴에도 있어요. 문자표라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문자표라는 당구장 표시 그림이 하나 있고 문자표라는 글씨하고 화살표가 있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 왼쪽에 있는 개체보호는 어떤가 보세요. 자물통 그려져 있는 그림하고 개체보호 화살표가 들어있는 글자하고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얘는. 근데 문자표는 위에 그림 따로 밑에 화살표 따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눌러보는 거죠. 눌러보니까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뜨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라는 문자표 종류도 4가지나 돼요. 이찬재 씨는 처음에 문자표를 딱 하나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문자표가 생성됐어요. 여러 개가, 그룹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글 문자표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있었던 문자표. 이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다 돼요. 여기서 막 헤매지 마시고 한글 문자표로 가시면 돼요. 한글 문자표로 딱 가는 순간 어디가 열립니까? 전각교 일반이라고 열릴 거예요. 그러세요? 여기에 가면 웬만한 기호는 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렇게 별표 어디 갔더라? 어? 있어요? 맨 위에?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네. 이게 안 보이지? 내 마음이 나빠졌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별을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 한 칸 띄워야 돼요? 기호담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 칸 띄웁니다. 우리나라 문서 작성하는 규정이. 그 다음에 사자성어 썼죠? 한 칸 띄우고 문자표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자표가 어떻게 됐어요? 웬걸? 똑같은 게 나오네? 이거 아니었는데? 하얀 별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아까는 입력해놓은 글자가 한 번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문자표 당구장 기호를 눌렀더니 어떤 문자 고를래? 하고 보여준 건데 한번 골랐잖아. 누를 때마다 걔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싫거든. 그땐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를 누르는 거예요.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 그럼 아까처럼 이제 메뉴가 떠요. 이제 하얀색 별이 있죠?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들어와요. 이제 그 위에 당구장 표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때 또 하얀 별만 나와. 근데 그 당구장 표시 문자표 화살표를 눌러보면 검은 별, 허연 별 순서대로 나와. 난 여기 있는 별 말고 하트 넣을 거야, 크로바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로 가야지. 여기에 뭐 하트 클로바 있잖아요. 그렇죠? 하트 클로바 이런 거. 이것도요. 글자 색깔을 빨간색 넣어주면 어떨까요? 빨간색도 나오죠. 자,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가가 옆에 보면 빨간색 가라고 있잖아요. 글자 색깔. 그 화살표 눌러보면요. 저처럼 빨간색이 보이면 좋은데 빨간색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테마. 그게 기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화살표를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그룹별로 나타나는데 오피스 누르면 빨간색이 보여요. 그거는요. 문자표 자체가 이게 속이 빈 허연 걸 넣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별도요. 시커먼 별이 있고 허연 별이 있잖아요. 시커먼 별을 색깔을 칠해주면 어떻게 돼요? 통으로 다 채워지는 거고 허연 별은 겉테두리만 빨갛고 뭐 색깔이 나타나겠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눈 내리는 그림, 우산 그림, 번개 그림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날씨와 연관된 그림들이 있어요. 눈사람, 햇님이 쨍쨍 이런 거, 햇살은 쨍쨍 이런 거 있어요. 뭐 어떻게 간다고요? 문자표에는 글자 화살표를 눌러서 문자표로 가면 있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찾아봐야지 딴 데.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면 있어요. 유니코드 문자표. 정답이 공개됐네.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여러가지 기호에 보면은 이렇게 뭐 햇살은 쨍쨍, 눈사람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우산 이런 거.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꺼번에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때는요 문자표에 가서요 이 글자를 아까는 하나 선택하고 넣기 했었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선택을 해요. 얘를 선택을 하는데 한 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원래는 얘를 선택하고 밑에 선택을 누르면 일로 들어와요. 자, 이걸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일로 들어오는데 귀찮으니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한꺼번에 촥 들어가요. 하셨어요? 한꺼번에 넣는 거? 그리고 문자표에 가보시면 방금 전에 입력한 기호들은 다 이 안에 있어요. 직전에 사용할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문서를 만들 때 전화기 모양 있잖아. 전화기 모양. 그거를 선택해 놓고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면 편하잖아. 전화 글자 쓰지 말고 전화기 그림을 써도 괜찮잖아요. 이모티콘 뭐 이런 거지. 이모티콘. 그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 단금지게란 글자 왼쪽에 보니까는 그 안에가 비어있는 단 삼각형이 있죠.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삼각형. 그러면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를 다시 클릭을 하면 기본적인 건 한글 문자표에 있다 그랬어요. 한글 문자표. 한글 문자표에 가면 여기에 이렇게 대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리 글을 써놨으니까 어떻게 돼? 얘 선택해서 넣기 누르고 한 칸 띄우고 여기도 선택해놓고 문자표에 가서 또 문자표를 찾아가지고 시커먼 화살표 넣고 한 칸 띄우고 기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는 걸 원칙으로 해요. 특히 콜론 기호 있죠. 콜론 기호는 좌우를 띄워야 돼. 이 콜론은 좌우를 띄워야 돼요. 근데 안 띄울 때가 있어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콜론 기호 있잖아요. 콜론. 이 콜론을 예를 들어서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센티메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단위 해서 센티메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다? 틀린 거가 되는 거야. 틀린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시간 표시할 때 있죠. 시간 14시 30분 이런 거 이때는 붙여야 돼요. 이거를 14시 한 칸 띄고 30분 이렇게 쓰면은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시간은 예외예요.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를. 이런 룰이 있어요. 룰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 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글을 쓰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 칸 띄웠잖아요. 우리나라 맞춤법이 그렇잖아. 표준법이.
그래서 기호다면은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안 띄워도 돼. 이 뒤에는 안 띄워도 된다고. 그러나 이 글자 뒤에는 띄워줘야 돼. 글자 다음에는. 근데 여기 글자가 하나 들어갈 거도 한 칸 띄우고 글을 써야지. 그래서 기호를 쓰고 한 칸 띄우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를 쓸 때는요. 이렇게 블럭 잡아도 되고 그 글자 끝에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블럭을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블럭을 잡지 않고 클릭만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글자 뒤에다가 클릭을 해 놓고요. 한자 키 ESC 키 누르고 이스케이프 키 ESC 제일 왼쪽 위에 있는 ESC 빠져나오는 키 본래는요 F9번 눌러보세요. F9번 F9번 눌러도 한자 돼요? F9번 왜냐면 이찬지 씨가 처음에 한글을 개발할 때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에는 한영이라는 키, 한자라는 키가 없었어요. 키보드를 다 수입해서 사용했었거든요. 우리말 키보드가 우리말은 입력이 가능한데 한영, 한자라는 키가 없었다고. 그때는 한자를 입력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있으니까 얘 누르면 한자가 되지만 그때 이찬지 씨는 F9번 키를 누르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F9번. 지금이야 뭐 F9번 안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 안 봐도 비디오지. 금방 할 수 있죠. 딱 누르면 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금지게라고 한자가 나오는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니까 커졌죠? 마우스 갖다 대면 커져요. 그것도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 둘 셋 끝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 선택 문자 확대할 거냐 묻는 게 있어요. 선택 문자 확대를 안 했으면은요 갖다 대도 확대 안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대하라고 돼 있었거든. 내가 손을 안 댔어도. 선생님 저는 방금 전에 이거 했는데 방법 만든 거예요. 까만 거 그거 자 단금지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얘를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눌러놓으면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어떤 글자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금지개 단하고 발음을 길게 하래. 단금지개 이게 아니라 단금지개 이렇게. 자 지극히 친밀한 우정인데 끈을 단 쇠금 쇠도 끊을 수 있는 뭐 그런 뜻인가 봐. 근데 옆에 이 부수가 있고요. 총 획수가 나오고요. 여기 영어 발음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라고 있나? 구안? 진? 지? 짠? 이게 뭐라고 해요? 네, 중국어 발음이라서 제가 모르겠어요. 중국어에는 뭐 사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전 모르겠고 배운 적이 없는데 요게 중국어 발음 기호인가 봐요. 그래서 요대로 발음을 하면 중국어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게 배려야? 오, 별일이야. 그쵸? 예, 끈을 단, 끊다, 절단하다, 쪼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꾸기를 누르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한자로 획 바꾸는 거야.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옆에 영문 한자가 오른쪽에 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병행표기를 요렇게 하라는 거지. 바꾸기 누르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인가? 3학년, 4학년 이후서부터 학생들이 한자를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집에 와서 괴롭힙니다. 엄마, 아빠 붙잡고.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형제를 한자로 어떻게 써?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래요. 그럼 저한테 오죠. 아빠 한자를 형제를 어떻게 써? 그러면 너가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하면 애가 울어요. 그래서 왜? 하고 이유를 묻죠. 한자를 배웠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얘를 가리켜요. 얘.
제가 편하려면 한글 2010을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쓰죠. 형제. 네가 궁금한 우리말을 써라. 그리고 한자키를 눌러라. 그리고 여기 자전이라는 걸 눌러놓으면은 네가 원하는 게 다 튀어나온다. 형이라는 말은 형과 아우란 뜻이고, 이때 맏형, 아우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그 옆에는 형제는 형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형 동생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얘는 이제 안 열어봐요. 요걸 딱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형은 뭐고 아우가 뭐다, 제가 뭐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빠 가. 아빠 안 와도 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학교 한자키 눌러. 그래서 학교는 배우락 학교교. 이렇게 바꾸고, 뭐 교실 그러면 교실 쓰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칠교 집실 이런 식으로 지 혼자 한자를 해요. 부모 역할 편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도 한자 1급까지 다 띄었어요. 이거로. 근데 글씨를 쓸 줄 몰라서 한자를 쓰려니까 그리더구만. 이 순서를 모르니까 막 그려. 근데 시험은 뭐 그리던 쓰던 간에 답만 맞으면 되니까. 예. 자, 그러면 다문 박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자키 누르면 나오죠. 근데 한자가 앞에 나가고 한글이 뒤에 병행표기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바꾸기 누르면 착 되고요. 만면충풍은 이게 문제네. 만면충풍은 한자키 누르면 한꺼번에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돼? 만면만 바꿔. 춘풍 또 바꿔. 그럼 되잖아? 왜 한꺼번에 하려고 막 욕심을 내요? 두 번 하면 되잖아. 그렇죠. 혹시 요즘에 부대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면회? 면회를 하면 부대 안에 못 들어가죠? 면회실에 있는 거죠? 부대 안에 취사반 식당 있잖아요, 식당. 저 군대 생활할 때는 포크가 달려있는 숟가락을 줬거든요. 그걸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위에 구멍이 뚫려서 줄을 묶어서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숟가락이 되게 좋아요. 커가지고 국물도 잘 떠먹고 밥 한 숟가락 푸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젓가락, 숟가락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야. 꼭 한 번만에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해도 돼요. 포크가 달린 스푼이 없으면 숟가락, 젓가락 따로 갖고 다니는 거고, 두 개를 따로 갖고 다니기 싫으면 포크 달린 숟가락 하나 갖고 다니는 것처럼 어쩔 때는 따로따로, 어쩔 때는 한꺼번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만면총풍을 매번 하려니까 귀찮죠? 자, 보세요. 여기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샥 우리말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한자였는데 여기다 놓고 블럭을 잡던 뒤에다 놓고 한자키를 누르면요 다시 우리말로 변해요. 우리말로 변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글이 왔단 말이야, 나한테. 이게 뭔 글이지? 이게 뭔 글인지를 얘는 다문박식 써 있는데 얘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던 해서 한자키 누르면 한자 이렇게 누르면 우리말로 바뀌거든. 다시 한자키 눌렀더니 어머 따로 입력하게 되잖아요. 귀찮잖아. 한 번에 착 입력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한자를 등록하면 돼요. 여러분 이름 써보시고 한자로 바뀌나 해보세요. 저는 이정민인데 한자로 안 바뀌어요. 엉뚱한 이정이 나와. 그럼 가수 이정은 한 번에 바뀌어? 그 이정은 없잖아. 가수 이정에 있는 그 이정은 이 이정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등록을 해야 돼, 한자를. 등록하는 연습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 페이지 넘겨서 쭉 넘어갈 겁니다. 지금 가문 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하는 과정을 해봤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밑에 보시면 둥글뱅이 안에 100 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어떤 글자인지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 있더라, 글자 겹치기라고 하는 건데요. 100 이렇게 이런 거. 글자 겹치기에 가면 사람인 이렇게 인자 쓰면 이렇게 인자처럼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학 공식, 수학식 입력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키보드에 없는 것들을 입력해 줄 때 쓰는 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글씨같이 생긴 건데 우리 눈에는 글씨처럼 보이는데 키보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입력에 가보시면 이제 문자표라는 계열에 가서 특수한 기호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고, 글자 겹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글자 겹치기에 들어가서 제가 숫자를 쓰면은 숫자가 겹치는데, 일단은 동글뱅이라는 기호하고 안에 입력한 글자가 겹치는 거고요. 글자끼리 겹치기를 누르면은 1, 2, 3이라는 글자가 3가지가 겹쳐버리니까 이건 흉하고, 그 다음에 시커멓게 겹칠 거냐, 시커먼 기호에 다 집어넣을 거냐, 네모난 거냐, 뭐 세모냐, 세모도 이제 뭐 이런 거, 햇님 기호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글자를 크게 하고 싶으시면 블럭 잡아서, 커져라. 뭐 색깔은 뭐 파랗게 해라, 빨갛게 해라 하면 되겠죠. 뭐, 그렇죠? 자, 아까 우리 한자 입력하는 과정에서요. 한자 입력이라는 게 옆에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한자 입력인데 그 한자 입력하는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단어로 바꾸기가 아까 우리 한자키 누르는 그 기능이에요. 근데 단어 등록도 있죠. 단어 등록. 제가 여기 이정민이라는 글자에다 놓고 나서 한자 입력 화살표 눌러서 단어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자 하나씩 한자키 눌러서 요거 바꾸고, 또 정자는 정자대로 또 찾아서 바꾸고, 민자는 민자대로 또 찾아서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자로 하나씩 다 바꿔서 등록을 해버리면, 보세요. 이제 한자키 누르면 한꺼번에 나오죠. 못 보셨잖아. 제가 하는 거 못 보셨잖아. 다시 보세요. 뭐를 해볼까? 강아지. 강아지를 한자로 넣고 싶다 그러면 강아지 지자에다 놓고 한자 입력에 단어 등록. 그럼 강자에다 놓고 강, 아, 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강아지는 한자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이제 등록을 누르면 이제 한자키 누르면 강아지라는 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꾸기에는 뭐로 해야 돼요? 바꾸기에는 뭐를? 그 한자로는 지금 바꿔놨는데요. 밑에 등록된 단어를 참조하여 한 번 바꾸기, 한 글자씩 연속 바꾸기, 등록된 단어를 참조하여 연속 바꾸기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다? 이거요? 네. 자, 이거를 여러 블럭을 잡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한 글자씩 바꾸면 되잖아요. 한 글자씩. 그럼 강자 바꾸고 아자 바꾸고 지자 바꾸면 되잖아.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컴퓨터고요. 해보시면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이름들을 한자로 등록해 놓으면 언제든지 클릭하고 한자키 누르면 샥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나오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한자 보수 총획수. 이건 옥편 찾는 겁니다. 옥편.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획.
3액 중에 뭐가 있을까? 요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4획. 이렇게 찾나? 이런 거 효자? 이런 거? 효자는 아들 자변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효도 효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옥편에서 찾듯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획수로 찾는 거 있어요. 총획수.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이름자의 끝자가 돌자입니다. 성은 이시성을 가지셨고요. 첫 글자가 장자입니다. 장자의 끝 글자가 돌자입니다. 발음을 세게 하면 큰일 나요. 혼나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짱돌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한자로 써줄게 그러더라고. 저렇게. 저거 딱 쓰시고 나서부터는 학생들이 조용했어요. 짱돌에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자 색임 입력이 있어요. 나무목 좋더라고요. 배울학 뭐 이렇게 색임 입력. 배울학 이렇게 한자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임명 한자로 바꾸는 건 뭐야? 이건 뭐 제가 임명 한자로는 모르겠고 이건 임명이 아니잖아. 아지라는 사람이 있었나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금관가약 거질미왕 아지라는 왕비가 있었나봐요. 하여튼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3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x는 루트 2일 때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런 수학 공식 있잖아요. 수학 공식. 그거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력에 가시면 수식.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식을 눌러보시면 수학 공식 입력하는 난이 보여요. 이렇게. 입력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fx.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수식 편집기가 있는데 x는 키보드로 쓰시는 거예요. 루트 기호를 찾아야죠. 루트 기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루트 기호 있다. 이렇게. 주의사항. 키보드로 x는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뭐뭐일 때, 뭐 컴마, 뭐뭐의 값은 물음표, 키보드에 있는 거 빼기, 3, 뭐 더하기 이런 기호는 키보드에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분수식이라든지 루트 기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루트 기호를 찾는데 이렇게 앞에서 써도 되고 뒤에 써 요거다 x 1이죠 2. 이때 주의사항. 이렇게는 써놓고 1대라고 쓰면 일대가 어디로 있어야 돼요? 루트 밖으로 나갔죠? 그때는 키보드로 오른쪽 방향을 눌러보시면 보세요? 밖으로 나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루트 안에 있다가 루트 밖으로 나가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때 1대. 이걸로 이렇게 뭐를 찾으시는데 안 돼요? 응? 이 기호요?
어? 숫자 3 밑에 이거 긴 거 있잖아. 그거 분수식이야 이거요? 네. 여기 분수식. 거기다 대고 해야 된다. 1대를 어떻게 해요? 위에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야 루트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갈 때 마우스로 하지 말고 키보드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움직여보면 나가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느끼면 그거로 다 해결 봐요. 그걸 못 느끼면 이 문제는 백날 설명해봤자 본인이 못 풀어요. 교재 31쪽서부터 시작해서 쭉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이 나갔고요. 쭉 넘어가면 39쪽. 39쪽에 수식 입력기로 들어가서 X는 아예 처음부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처럼 보이는 것만 수식 입력기로 쓰는 게 아니라 수식 입력기 안에다 처음부터 다 써버리면 편하지. 예. 그러니까 Y는 하고 있으니까 Y는 쓰고 나서 AX의 제곱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거를 수식에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얘 통째로 쓰는 거예요. 통째로. 그런데 요 정도는 Y는 AX 제곱은요, 보세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에서 요거. 얘를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요. 이것도 있어요. 글자 모양 가면은 위첨자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H2O 이렇게 썼잖아. H2O 썼잖아. 그래 놓고 나서 요거는 둘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너는 아래 첨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호들은 문자표 가면 있어요. 이런 기호들은 있다고. 파인이 이런 건 있어. 근데 루트 기호. 분수식은 어떻게? 분수식은 빼기 쭉 쓰고 나서 위에다가 x 더하기 1 쓰고 밑에다가 뭐 써? x 빼기. 이렇게 분수식처럼 보이지 않아? 아닌가? 빼기가 안 이쁘다. 그럼 줄 치지 뭐, 줄. 어떻게 줄 치면 돼? 입력에 가서 요거. 찍 그으면 되잖아. 분수식처럼 보이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또렷하게 갖다 대면? 그러니까 중구난방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식 입력기가 생긴 거야. 아예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하세요, 이렇게. 급한 거는 이렇게 쓰면 되고. 기능들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 보면은 뭐 빼기, 더하기, 분수식, 뭐 루트 이런 거. 이때 다음 방향으로 가시오, 뭐 이전 방향으로 가시오라고 있죠. 요거. 커서가 여기 있으면은 다음으로 가시오, 이전으로 가시오. 근데 키보드로 가면 되거든. 좌우 상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가잖아. 책에 있는 건 책대로 해보시면 되고 방향키 움직이면 되니까.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는 조심스러워요. 정확한 위치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정확해. 키보드로. 자, 43페이지 보시면은 기호들이 있어요. 43쪽에 전각기호 일반, 전각기호 원, 여러가지 기호, 뭐 딩벳 기호, 로마 숫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절차 탁마. 왜 이런 거를 헷갈려. 어려운 글자를 쓰라 그러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3승은, 와. 어떤 분은 간혹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네. X는 파이 R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2 파이 R 곱하기 1.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6번에 1번이에요. 선생님, 곱하기 x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는요, 여기 있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곱하기는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x 곱하기 y를 써야 되는데, 곱하기는 여기 있어요. 더하기 빼기 가면 곱하기 있어요. 나누기도 거기 있어요, 나누기. 수학식 더하기 빼기. 대략.
아, 여기니까 다 눌러보면 나와. 5의 1을 어? 5의 1? 5의 1? 시그마? 시그마 여기 있네. 해보시면 된다 그랬잖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어디 있나요? 저건 어디 있나요? 제가 그거를 다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질문하셔야 돼.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 막 찾아봐야 돼. 막 찾아야 돼. H2에서 어디? 다른 걸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어떻게? 거예요? H2에서 그 2를 숫자 1을 아, 요거예요. 요거는 아래 첨자라 그러죠. H 그 다음에 밑에 거 누르고 2 그리고 여기다 5 쓰면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고 빠져나가서 5 이렇게. 숙제예요? 어? 몇 번이 45쪽까지가 숙제예요. 43쪽, 45쪽까지 43쪽에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숙제는 안 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저 했어요 라고 얘기 안 하셔도 좋으니까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45페이지 6번에 1번 있죠. 6번에 1번은 설명을 안 듣고는 뭐 아마 불가능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막 두들겨가지고 6번에 1번을 해결하셨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큰 절 올릴게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냥은 힘들 거예요. 진짜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생길 정도로 막 머리 한쪽에서 막 피가 난다든지 이럴 정도로 공부하시면 6의 1번은 할 수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얘기지. 아, 대략 여기서 막 찾아갖고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해보셔도 되는데 못 찾으셔서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